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저께 11,000달러는 깨지 않기를 바랬는데 11,000달러를 깨고 1,500달러를 찍은 다음에 지금 반등이 슬금슬금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100% 안전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지만 제가 이제 트위터를 보면서 여러 명을 되게 많이 추종을 하고 많이 관찰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좀 그래도 실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어저께 밤에 그러니까 1,500달러 정도 이제 비트코인이 떨어졌을 때 그때쯤에 그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 쪽으로 롱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완연한 상승장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걱정스러운 그런 하락세가 어느 정도 멈추지는 않을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리스크는 존재하다.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나을 거다. 그리고 뭐 그렇게 큰 하락세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도 많은 양이 까진 건 사실이에요. 대응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전체를 다 팔겠어요. 몇 개 되진 않지만. 그래서 어쨌건 희망을 가져보자는 의미에서 오늘 영상에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했고 특히나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코인들 위주로 해서 왜 그게 기관 투자가들하고 엮여 있고 왜 그게 중요한지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자, 일단은 달러 인덱스랑 사실 가상자산 시장이랑 금은 시장하고 반대로 가요. 디커플링으로 가죠.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근데 여기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 차트가 지금 하락세기형 패턴을 지금 그리고 있죠. 그래서 어저께 찔끔 상승을 했어요. 그린 컬러로 찔끔 상승을 했지만 아직까지 달러 인덱스의 하락세는 멈추지 않았다 라는 거를 보시면서 움직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올해 이제 4분기 올해 말 4분기까지 봤을 때 11월 대선이 있어요. 앞으로 11월 대선이 있으면 QE4가 진행되는 거는 필수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돈을 다시 풀어대거든요. 근데 공식적으로 QE4를 진행하진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할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하나둘씩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달러 인덱스의 하락은 주식 및 가상자산의 상승 연료가 될 것이며 백신이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 루머를 한 번 더 매스컴에서 던지면서 아마 지금 변동성 장세가 한동안은 이루어지겠지만 한 10일 전후로까지는 아마 이루어지겠지만 또다시 슬금슬금 끌어올리게 하반기로 갈수록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나 10월 달에는 애플 신상 판매가 들어가거든요. 보통 애플사도 빅데이터로 이제 경기 예측을 해가지고 신상 판매 돌입하는 거에 날짜를 보통 정해요. 그래서 이걸 발표를 하는데 애플도 마찬가지로 10월 달에 그 경기가 나쁘지 않을 거다. 주식시장도 반등하고 시중 경기가 그나마 지금보다 나을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것까지 이제 보고 보통 많이 판가름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어쨌건 지금 되게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한 일주일? 길어야 일주일? 일주일만 한번 버텨보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 차트인데 이것도 보시면은 돈 알트예요. 자,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지난 예전에 이제 과거에 올해 2018년도에 달러 인덱스가 90을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88을 찍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차트상 봤을 때 달러 인덱스가 여기까지 떨어질 확률이 높다. 90 아래로 하향될 확률이 높다. 달러 인덱스랑 가상자산 시장이랑 거꾸로 봐야 되기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을 좀 롱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의견 피력을 하더라고요. 자, 이것도 이제 참고적인 관점으로 보여드리고 자, 이거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지금 개진하셨거든요. 1,500달러를 일단 찍었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급격한 상승이 나올 거다. 그래서 뭐 12,000달러, 뭐 13,000달러까지 그대로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겠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런 상승세는 당분간은 없어요. 진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은 이번 달 말까지 가도 아마 요거를 벗어나진 않을 거란 생각을 하거든요. 11,600달러. 그래서 1,500달러를 찍고 11,100달러 여기가 나와 있는 것 같이 1,500달러 찍고 슬금슬금 약간의 반등 11,100달러를 찍고 다시 사람들을 오락가락하게 하기 위해서 1,800달러까지 다시 찍는다. 그 다음에 11,600달러까지 이번 달 말까지는 만들지 않을까 누군가 이렇게 의견 개진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 의견 개진하시는 분의 의견에는 동감을 해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어저께 밤에 비트코인을 롱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그냥 홀딩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뭐 이런 거 그냥 예전에는 이런 거 갖다가 밤에 뭐 잠을 안 자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가만히 이 생활을 되게 오랫동안 5년간 해보니까 건강이 상해지는 거랑 그래서 이게 정신 집중을 되게 오래 해야 되잖아요. 신경도 많이 쓰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얻는 게 적더라고요. 사실 건강을 잃으면 돈이 그러니까 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저 아는 친구네 아는 형네, 그러니까 포르쉐 타고 다닌다는 형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형하고 그 형네 친어머니가 이제 암에 걸리셨는데 그 형의 진짜 친형이 돈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몇십억 있는 게 아니라 몇백억 단위 이상 있는 사람이에요. 막 이런 어떤 유류업 관련해가지고 크게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근데 그분 어머니도 돈을 아무리 뭐 현대 아산병원에 모시고 가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돈이 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간에는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그냥 평온한 마음으로 그냥 만약에 손절 기회를 놓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진 코인이 펀더멘탈이 있다면 이런 장세에서 지금 트론이 올라가듯이 분명히 차례는 오거든요. 예전에 에이다 욕 엄청 했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근데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론 왜 안 가냐, BTT 왜 안 가냐 막 이랬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인간 지표들이 또 그렇게 말을 했었고. 근데 딱 일주일 딱 지나니까 이런 식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음 타겟이 되는 코인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되고, 자,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XRP에 관해서 소개를 하는데, 다른 코인 이제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하트를 안 누르는데 XRP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리트윗을 하고 하트를 많이 누르더라고요. 야, 그래서 야, 이게 참 무섭구나. XRP 암이 군대가 참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했고, 자, 이분은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11월 중순까지 13,800달러까지는 찍을 거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차트적인 관점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1,544달러가 최저 마지 노선이 될 거다. 그러니까 어저께 밤에 있었던 게 아마도 최저 마지 노선으로 끝난 게 아닐까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이 계세요. 저는 올해 연말까지 뭐 2만 불 간다 막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베리 실버트가 13,900달러인가 800달러를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그 선은 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래서 요 비율하고 이제 하반기에 그 알트코인들 이슈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아마 알트코인들 장세가 또다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비트코인이 펌핑이 일어나겠죠. 요즘에 이제 트론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솟고 있고 지금 조정 장세에 들어갔는데, 사실 오미세고 코인이 막 반등했을 때에 비하면 이 상승력이 그렇게 많이 큰 건 아니죠, 알고 보면. 근데 저스틴 선이 욕도 되게 많이 먹긴 했었지만 어쨌든 시총 상위에 지금 9위까지 올라와서 이오스를 밀어버렸는데, 또다시 오늘도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오스도 잠재력이 있거든요. 이오스, 그러니까 테조스 뭐 요런 코인들, 지금 제가 눈에 띄는 거는 뭐 이오스나 테조스 이런 코인들을 좀 분할 매수로 좀 주워 담을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심상치가 않다는 느낌을 보는 게, 매스미디어에서 일절 얘기도 없고 그렇다는 걸 이제 보면은 뭔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특히나 테조스는 뭐 3천 몇백 원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내년을 보시면서 매집을 해두시면 체인링크의 상승세를 아마 쫓아가지 않을까, 2021년에는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서 테조스는 접근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 달 이제 중반 하반기 들어서는 좀 약간 알트코인들 이슈가 많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라이트코인도 사실 시총 규모가 상당히 위에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 포트에 있는 거기는 하지만, 그래서 민불 인불에 대한 그 테스트넷을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이게 이번 달 하반기에 있어요, 테스트넷이. 그래서 이것도 그냥 간과하시면 안 되는 뉴스 중에 하나거든요, 라이트코인에 관한 것도.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오늘 오전에 나온 포트폴리오인데, 진짜 여기 나와 있는 마이너스만 보면 진짜 처참하죠. 네. 저도 마음이 아프네요. 비트코인 까진 걸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이만큼 내린 것도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알트코인이 많이 까진 것도 마음이 아픈데, 뭐 그냥
뭐 항상 있는 일이라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사람들 패닉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데, 결국에는 시간이 흐르면 또다시 제자리에 올라가고 그거 이상 수익을 주고 항상 그래왔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댓글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포우에서 포스로 유행이 지금 변하고 있는데 그래서 채굴을 망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현재 트렌드를 앞서가는 게 아니라 뒤처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약간 우둔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근데 제가 한 번 더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베리 실버트는 2012년도에 비트코인을 7달러에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를 보고 모든 것을 판가름해. 포스코인이 앞으로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더리움도 포스로 가니까 그걸로 판가름해. 근데 이 사람은 30년을 보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베리 실버트와 그 이하 수뇌부에 있는 사람들은 금융 카르텔들이 직접적으로 개입이 돼 있는 사람들인데 뭐 그렇게 바보짓을 하겠어요. 개인보다 훨씬 월등하게 학벌도 높고 생각하는 것도 훨씬 우수한 두뇌 집단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실제로 보시면은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실제로 보시면은 포트폴리오 중에 스텔라 루멘하고 XRP 이 두 가지 코인만 빼고 나머지 다 채굴형 코인이에요. 보시면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호라이즌, 라이트코인, 지캐시까지 다 채굴형 코인이에요. 근데 채굴형 코인이 왜 이제 향후에 4차 산업 시대에서 이 가상자산 시장을 선도하는 사업이냐면 에너지 사업하고 사실 결부가 돼 있어요. 결국 채굴을 하려면, 그리고 반감기가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해시율이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난이도라고 그러죠. 난이도가 어려워지면 거기에 에너지도 더 많이 들어가서 전기 소모량도 늘어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실물 경제에서 에너지가 점진적으로 필요가 없게 돼요. 사람이 이동이 줄어들면. 그럼 이 에너지 산업을 줄일까요? 에너지 산업이 돌아가야 국가에서는 거기다 세금을 매길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뭐 셰일가스가 되던 아니면 뭐 화석연료가 되던. 그러니까 큰 관점으로 우리가 이 가상자산 시장을 봐야지 그냥 단기적으로 발등에 불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그냥 코앞만 보면 그냥 이런 식으로밖에 해석을 못한다니까요. 거기다가 채굴형 산업이 이제 계속 진보하고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게 반도체 산업하고 또 연결돼 있어요. 반도체 산업이 성장이 돼야 국가에서도 여기서 세금을 매길 거 아니에요. 반도체 산업이 성장이 되고 계속 탈바꿈이 있고 바뀌어져야.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지 그걸 단편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DCG 그룹이 있는데 DCG 그룹에는 제가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미 금융 카르텔들이 다 연결돼서 여기 자본 투입이 다 돼 있다니까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DCG 그룹이 전 세계에서 진짜 어떻게 보면 거래소 중에 바이낸스는 볼륨량이 많은 데고, 뭐 가상자산 시장에 관한 법률안에 관해서는 선도해서 이끌어가는 데가 코인베이스예요. 트렌드도, 전체적인 트렌드도 마찬가지고. 근데 DCG 그룹이 직접적으로 완력을 행사하거든요. 여기다도 마찬가지로. 근데 왜 이런 거를 다 관가를 하고 얘기하지?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전체적인 어떤 그 투자자들이 개인이면 제가 말을 안 해. 개인이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해.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전체 투자자 중에 88%예요. 여기 나와있죠. 88%가 기관 투자가들 전체 투자자들이고, 자, 과거에 2년 전에는 50%만 기관 투자였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기관 투자가들 자금이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 많이 들어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기관들이,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학력이 낮고 생각하는 두뇌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가요? 이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 돈을 바쳐서 망해가는 산업에 투자를 하나요? 전 아니라고,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시각으로 저거를 바라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신 분들이 결국에는 뭐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됐을 때 비트코인을 사고, 아니면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700~800이 됐을 때 비트코인을 샀겠죠. 성견지명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 시장에 예전부터 진입을 해서 향후 시장이 돌아가는 트렌드를 대충은 알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자,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는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가상자산의 상품을 만들어내서 기관 투자가들을 지금 유도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이 ETN, ETS는 이더리움이고 이더리움 클래식이에요. 비트코인 캐시, G캐시, XRP, 라이트코인, 호라이젠, 스텔라 루멘. 나와 있는 것이 지금 이렇게 다변화해서 이쪽으로 기관 투자 자금이 몰려오고 있어요. 가격은 까지는 거랑 별개의 문제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뒤통수 칠리를 제가 만든다고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인은 포트폴리오를 쉽게 바꿀 수 있어요. 개인과 같이 쉽게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시스템이 절대 아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후로 포트폴리오가 바뀐 적이 있나요? 이미 오래전에 상품 로드맵은 진행 중이었다. 제가 예전에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2013년도에 비트코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가 생성이 됐어요. 이게 이제 바뀌어서 GBTC로 바뀌었을 거고, 그죠? 바뀌었을 거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라가는, 관찰되는 그 상품 중에 하나예요. 주기적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관찰 대상이 돼 있다는 이유는 ETF로 어떠한 다른 그룹의 상품보다 ETF로 들어갈 확률이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GBTC가 확률적으로 높아요. 그리고 GBTC가 그렇게 만약에 확률적으로 ETF가 되면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코인들도 하나하나 그런 식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할 거다. 근데 두 번째가 이더리움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가 보시면은 비트코인 캐시랑 라이트코인이 제가 알기로 OTC 심벌로 돼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서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눈으로 모든 거를 판별하면 오판이라니까요. 자, 보세요. 2017년에 이 상품들이 다 여기 올라갔어.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XRP, 이더리움 클래식, 라지캡 펀드, G캐시 2017년도. 이게 예전에 다 수립이 돼서 끝난 거라니까요. 2018년, 2019년, 2020년에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상품을 추가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왜 여기다가 더 이상 추가를 안 하고 있을까요? 그걸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럴까? 자, 지금 보면 트론 코인이 1년 동안에 190% 상승을 했고 일주일 동안에 85.77% 상승을 했어요. 이것만 보면은 사람들이 진짜 상대적 박탈감을 이제 또 느끼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오미세고가 상승할 때, 그 전에 에이다가 상승할 때 같이. 그러니까 넴도 마찬가지예요. 넴도 보세요. 넴은 더해 알고 보면 218%가 상승했어요. 1년 동안에.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42.19%가 상승했어. 넴은 아직까지 호재가 많이 남아있어요. 아마 조사해보신 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그리고 넴이 사람들이 상승해가지고 관심을 많이 갖는데 이 코인이 그렇게 허접한 코인이 아니에요. 제가 제 채널에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게 알트코인 사라진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 시점이 지나면 말을 바꾸는데, 또 지금 상황에 오면 비트코인만 상승할 거예요. 알트코인 다 죽을 거예요. 이런 분명히 또 말 바꾸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또 여기서 알트코인이 올라가서 비트코인 그러면 비트코인 끝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근데 그런 말 바꾸기를 하는 거에 부안해동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나만의 기준을 잡고 어떤 건 진짜 괜찮은 코인이구나, 재단도 빵빵하구나, 펀더멘탈이 있구나, 이런 거를 구분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유튜브에서 떠드는 사람 말에 막 휘둘리는 게 아니라. 자, 이더리움은 132% 상승했고 지금 현재 일주일 동안에 플러스 4.32야. 그러니까 올라간 데서 사실 까졌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까진 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여러분, 리플은 1년 동안에 플러스 3.26% 상승했었고 일주일 동안에 0.94% 하락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좀 약간 큰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냥 평균가를 대비했을 때는 하락률이 그렇게 많이 컸던 게 아니라는 거죠. 에이다 136% 상승했고 지금 일주일 동안에 마이너스 1.56. 이건 평균가를 낸 거예요. 평균가. 자, 이오스는 처참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자할 만한 제가 봤을 때 좀 공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해요. 1년 토탈하면 마이너스 10%예요. 일주일 동안에 마이너스 4.65요. 나쁘지 않게 봐요. 근데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는 더 처참해요. 마이너스 16%에 여기 보시면은 일주일 동안에 마이너스 7.21%. 여기 마이너스 퍼센테이지가 지금 높아요.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 클래식도 마이너스 9.24, 마이너스 9%. 스텔라 루멘은 41% 상승해 일주일 동안에 마이너스 9.73. 근데 카이버 네트워크가 되게 이례적인 게 뭐냐면 683% 상승했어요. 1년 동안에.
근데 지금 일주일 동안에 마이너스 9.89%. 예, 오늘 보니까 제가 보니까 1,600원인가? 거기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엄청나게 떨어졌더라고요. 얼마 전까지 2,000 몇백 원인가? 거기까지 있었는데 지금 1,600원대에 있는 거 보니까 이것도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아 보이고, 오미세고는 1년 토탈하면 263% 상승했는데 일주일 동안에 마이너스 28.41% 까졌어요. 그러니까 상승한 거 대비해서 사실 많이 까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약간 좀 그림을 크게 보시면서 내 코인의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로엑스는 1년 동안 토탈 215% 상승해서 일주일 동안에 마이너스 20% 하락을 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바이낸스가 유럽 블록체인 협회에 합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리플이 있고, 자 유럽 블록체인 협회, 그리고 여기 NEM 파운데이션 있죠, 넴코인, 그리고 패치 아이가 들어가 있고 카르다노 재단도 여기 들어가 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이낸스는 중국 거래소잖아요. 근데 이 거래소가 미국 블록체인 협회에 들어갔어.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뭐 빠지네 마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번에 유럽 블록체인 협회까지 합류를 했어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향후 판도가. 대충 아마 그림은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고,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달러 인덱스가 아주 미온적으로 0.08% 상승을 했는데, 그에 비해서 주식시장은 되게 많이 하락을 했어요. 우리 가상자산 시장만큼 사실 많이 하락을 한 거죠. 알트코인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진 거긴 하지만, 근데 이거는 주류 시장이잖아요. 우리 가상자산 시장은 비주류고. 어쨌든 현재 동조화돼서 주식도 까지면서 이런 식으로 있는데, 대선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한번 이제 큐버를 진행하면서 아마 상부 쪽으로 아마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금은도 사람들이 뭐 3,000불 갈 거야 막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래요. 저는 차라리 금은에 투자할 바에는 차라리 지금 시점에 차라리 그냥 코인을 사겠어요. 괜찮은 코인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10일날 전후로 해서 좀 보자, 시장이 그나마 조금 더 훈풍이 돌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보시면 라이브 젠드 웨비나라고 하는데, 호라이젠이 이번에 젠드에 관해서 이걸 세미나를 아마 개최를 할 거예요. 이거는 호라이젠한테는 되게 엄청 큰 행사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마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까는 것도 아마 그들이 하는 거고, 올리는 것도 아마 그들이 하는 걸 텐데, 분명히. 왜 그러냐면 이거는 코인이 시중에 깔린 게 많이 없어요. 노드가 39,000개가 전 세계에 돌아가가지고 시중에 풀린 코인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주도적인 세력은 아마 그레이스케일이라고 저희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반감기도 이제 11월 달에 있고, 거기다가 코인베이스에 아직 상장을 안 시켰어. 그레이스케일하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나와바리가 코인베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그거를 연이어서 터트리면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러지 않을까, 완력 행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되고, 클레이튼이 마찬가지로 9월 10일날 OKEX에 상장이 돼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런 대형 프로젝트가 대형 거래소에 상장을 할 때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을 때 상장을 시키거든요. 가만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안 좋다. 근데 클레이튼 코인을 클레이 코인을 거기다가 상장을 시킬까요? 입장 받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들도 어떻게 보면 주류 세력 중에 한 명일 수도 있는데, OKEX나 아니면 클레이튼 프로젝트 진행하는 사람들도 근데 뭔가를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15일날 보면 테스트넷이 런칭될 거다. 15일날인가 14일날 XYM이라는 1대1로 지급해주는 에어드랍 되는 코인 있죠. 그러니까 NEM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걸 한국 거래소에서 줄지 안 줄지 모르겠는데, 일본 거래소는 준다고 이미 오피셜하게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15일날 2가지 행사가 이제 있어요. 이것도 보시면.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하반기로 갈수록 리스크 코인 하빙이 있어요. 리스크가 한번 화나면 되게 무서운 코인이거든요. 리스크도 마찬가지로. 리스크 재단도 좀 알아주는 편이고, 근데 리스크하고 비트코인 캐시하고 XRP가 연합을 해가지고 여기 보면 팀스 블록체인 서밋을 해요. 컨퍼런스를 개최해요 이번에. 근데 그게 28일이에요. 이번 달 하반기에요.
근데 제가 25일날 21일부터 25일날 그 IPFS, 그러니까 파일 코인이 실제로 토큰이 분배가 되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알트코인 장세가 다시 한번 올 거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날짜적인 관점을 보시면 아마 그거랑 겹쳐지는 오버랩 되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시장 상황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 꺾이니까 마음 아프다. 원화 계좌 줄어드니까 마음 아프다. 당연히 마음 아프죠. 저는 비트코인 어디다가 이제 ICO에 투자해가지고 비트코인 몇십 개 날린 적도 있는데 여태까지 항상 제가 칼을 갈고 있는데 그 미국에서 진행됐던 ICO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생각하면 진짜 근데 그때서부터 제가 차근차근히 생각을 해서 야, 이게 진짜 중장기로 코인이 6,000개나 되는 코인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은 그나마 금융카르텔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레스케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를 추종하는 게 그나마 나도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고 그때 이후로 결론을 지었던 거예요. 저도 이제 사실은. 근데 아마 그거는 결론이 분명히 날 거예요. 지금은 뭐 시세가 원하시는 만큼 올라가지 않으니까 마음들 아프시겠지만 그건 뭐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큐텀 코인 30일날 보면 메인넷을 또다시 진행할 거다. 어쨌든 하반기, 중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연이어서 알트코인들 행사가 되게 많아요. 그걸 보시면서 아마 움직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1,500달러, 그리고 11,100달러, 1,800달러, 그리고 11,600달러 요런 식의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세력들이 한동안 뭐 상승장 같지만 하락장 같지만 상승장 요런 식의 패턴을 그려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되시고요. 너무 많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돈이 다 필요가 없어요. 스트레스 받으셔가지고 암 걸리고 병 걸리면 다 필요 없어요.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들 편하게 주무실 때는 그냥 편하게 주무세요. 낮잠도 많이 주무시고 차라리 밤에 깨 계시려면 저는 9시에 자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제가 밤늦게까지 잠을 안 자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빨리 잠드는 이유가 12시나 1시 정도를 넘으면 저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새벽까지 잠이 계속 깨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이클이 저한테 몸에 배가지고 그런 거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를 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